삼국지 난세 속에 용기는 무장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족의 자제로서 흐트러지지 않고 용기 있던 자가 있으니 원한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원한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원한의 자는 요경으로 진국, 불악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진군 원씨라 하는데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원씨들이 남북조 시대 때까지 주요 관직에 오르면서 번성하거든요. 그때는 진국의 왕작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진군이라 한 거죠. 이 원한이 살던 시기에는 진의 왕작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국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대에는 진원씨라 했을 거예요. 진원씨라 하면 이 시기 앞뒤로 굉장한 정치 명문가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명한 원씨가 또 원술, 원소의 일가, 연암 원씨가 있죠. 이 원씨들이 올라가면 같은데 딱 이 시기에 연암 원씨하고 갈리게 됩니다. 연암 원씨가 분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진 원씨의 계보는 순임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주나라 무왕이 상주혁명을 성공시키고 정치적 목적으로 순임금의 자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중 찾아낸 게 진만으로 그를 사위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진만이 진 땅의 봉토를 받아 진나라를 세우니 호공이에요. 다만 호공 진만은 진씨죠. 씨가 아닌 성을 붙여 규만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호공의 자손 중에 진백원이 있습니다. 그 규백원이라고도 하겠죠. 그 손자 도도가 할아버지의 자 원을 성으로 삼았다 되어 있어요. 즉 원씨는 자위씨라 할 수 있죠. 참고로 진백원의 원자와 원씨의 원자가 다른데 이것까지 하면 주무실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원도도가 원씨의 시조라 보면 됩니다. 그의 후손이 향후로 봉해져 진국 양하연에 자리 잡았다. 장자 계보는 이 진국 원씨로 이어진 것이고 다른 아들들 중에서 연암 원씨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원암부터 해서 태위 원탕 즉 원소와 원술의 조부죠. 줄줄이 고관대작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진원씨에서도 사도 원방을 배출합니다. 이 원방이 바로 원한의 부친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유명한 채용이 이 원방의 누이와 혼인해서 채용을 낳았어요. 즉 채용은 바로 원방의 외조카가 되겠죠. 이 원방을 시작으로 진원씨는 서진, 동진에서도 주요 관료들을 배출하고 남양에서는 황실의 외척이 되기도 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마지막 낭만이라 할 수 있는 남진의 고위관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원방부터 해서 500년가량 권력자들의 중용을 받았다. 앞뒤로 이들에 비하면 오늘 할 원한의 관원은 비교적 초라한 편이지만 어찌 보면 그 후손들이 원한의 그 의기의 일화로 덕을 많이 받다 봐야죠. 그 의기로운 원한의 후손이다 하면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암튼 원한은 한나라 사도, 그것도 청렴하여 존경받는 원방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공자들, 즉 3공급 고위관료들의 아들들이 법도를 어기며 살았다. 예를 들면 원술 보세요. 하도 시장통을 털고 깽판지기고 다니니까 그 저자 사람들이 원술일 때면 노중 한귀가 나타났다 했다고 하죠. 오직 원한만이 삼공의 아들이면서 예를 지키며 조용히 살았다. 삼공의 아들이다 보니 효렴 이런 거 필요 없죠. 바로 공주로 임명됩니다. 문제는 부친 원방이 굉장히 청림한 관리였다. 그 아들이 부임했다 하니 탐관들이 다 도망가겠죠. 부패한 관리들이 좋은 시절 다 갔다 하면서 앞다퉈 사직하였다. 공부에 초빙되어 인정받아 이후 시여사가 되었다. 초령, 즉 초현령에 임명되었으나 오르지 않았다. 왜 오르지 않았느냐? 그 기록에 이 시기의 연호라든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략 이때에는 동탁대로 보여요. 시골 총구석에서 올라와 정권을 잡은 동탁이 이런 유려한 집안, 즉 주류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했거든요. 동탁이 주는 벼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도겸이 조조한테 처맞게 되죠. 도겸이 같은 연합 공손찬에게 SOS를 칩니다. 이에 전해가 유비를 대동하고 도겸을 지연코자 서주로 내려오는데 유비가 조조랑 구면이고 또 친분이 있더라. 유비를 예주에 좀 남기면 안 되냐. 그 공손찬이 이를 허락합니다. 공손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실수였는데 암튼 유비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도겸이 유비를 예주자사로 임명하고 단양병 4천을 주면서 중간에서 조조랑 좀 사건 사고 안 나게 해줘 한 겁니다. 왜냐면 유비가 있던 예주 소패가 조조의 연주와 도겸의 서주 중간에 위치해요. 도겸이 유비를 중간제로 몸방을 세웠다. 자사는 무죄 청구 권한이 있죠. 유비가 원한을 무죄로 청구했다. 무죄는 원래 자사급 인재를 뽑는 향거리 선제 중에서 수재인데 광무제, 유수의 이름을 피하여 무죄라 했다 했죠. 유비가 왜 원한을 무죄로 청구했느냐? 당시 유비는 무례배나 끌고 다니던 용병대장 신분에서 예주자사 인수를 받자마자 진군, 선건 이런 식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야 이거 잘됐다 인재를 모으고자 하는데 원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도 몸가짐이 바르고 또 청렴했던 고위관료 원방의 아들이죠. 정치적 몸값이 상당했다. 이 무죄로 청구될 때 아마 원한은 유비의 빈객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비가 서주를 계승하면서 하비를 비우는 실책을 저지르죠. 이때 진군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거든요. 원한도 아마 이때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오히려 유비와 척을 지던 원수를 따르게 됩니다. 일단 당시 유비는 진군도 그렇지만 원한한테도 유비를 지속적으로 섬기기에는 급이 맞지 않았어요. 지켜보는 와중에 합이 털리는 거 보고 그냥 떴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원술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해도 손견을 부리면서 동탁 상대로 낙양을 탈환한 사실상의 주인공이었고
더군다나 전술했듯이 원한이랑 원술이 조금만 올라가면 한 집안이에요. 당연히 자기 집안 사람의 세력이 더 큰 자가 있는데 유비한테 계속 몸을 하능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여포와의 일화를 보면 유비에 대한 고마움은 있었다 봐야 돼요. 원술이 원한을 중용했고 바른 말 하는 글을 거스르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원한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양봉이 조조한테 헌재의 신병을 빼앗기고 원술한테 도망옵니다. 여포가 양봉을 꼬셔요. 야, 너 약탈 좋아하지? 원술을 같이 치자. 그러면 그거 약탈할 수 있다. 이에 양봉이 여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술의 통수를 거하게 쳐요. 이때 원한이 여포한테 사로잡힙니다. 퇴각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포를 섬기게 되는데 곧 유비가 소패에서 병력을 모으니 여포와 사이가 험악하게 되죠. 이때 여포가 원한을 건드려요. 야, 너 유비 욕하는 글 하나 써봐라. 그런데 원한은 유비한테 무죄로 청구받은, 즉 호의적인 관계였죠. 환희 하지 않았다. 제3강지 두세 차례 강요했다. 불허 하지 않았다. 포대노, 포가 대노하여 위지즉생 불이즉사 하면 살 것이요 안 하면 죽는다. 이에 원한이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웃으며 답하니 내 듣기로 오직 덕으로 욕되게 할 수 있다고는 들었어도 욕을 해서 욕되게 할 수 있다고는 들어본 바가 없다. 유비가 군자라면 한 귀로 흘릴 것이고 소인이라면 이걸 그대로 돌려주려 할 텐데 결국 욕먹는 건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가 과거 유비 밑에 있다가 지금 네 밑에 있게 됐는데 만약 딴 데 가서도 욕하고 다니면 좋겠냐. 포참 이지 여포가 부끄러워하면서 그만두었다. 이 일화가 굉장히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과 앞으로 잘나갈 그 후손들의 정치적 양분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조조가 여포를 토벌하자 원한은 조조를 섬기게 됩니다. 조조가 처음에 원한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살려둔 것도 유비의 간언이 있었을 것이고 훌륭했던 삼공, 그 원방의 아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원한을 아끼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정사라 볼 수 없고 뭐 일종의 잡사라 볼 수 있겠죠. 원시색이라고 원시 일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후손들이 쓴 거니까 좋은 것만 쓰고 미화도 있겠죠. 여포가 패망했을 때 다들 절을 하는데 원한은 조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원한 입장에서 같은 한나라 신하끼리 뭔 절이냐 생각이겠죠. 그래서 조조가 원한을 괘씸하게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조가 여포군의 군수품들을 전리품으로 강벌이했다. 모두가 귀한 물건을 수레에 싣고 있었는데 원한은 책이랑 먹을 것만 싣고 있더라. 이걸 보던 사람들이 대참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환희 버색에 얘기하기를 내가 행진하는 입장에서 군대에 명령을 내린다면 양식만 취하라 할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유시 여명이야. 이런 일이 명성을 드높여준다면 대회한지 크게 뉘우칠 한이 될 일이다. 이 부분 국내 해석본이 다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연은 고소해서 돕다, 일다, 하늘 높이 닿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건 조조를 까는 얘기입니다. 조조가 복귀 행군을 앞두고 이런 전리품 쪼가리 나눠주는 거 잘못된 거다. 내가 조조였으면 식량만 챙기라 했을 거다. 값 나가는 귀한 것들 나눠주는 거 이런 걸로 명성을 얻으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음이 있었나봐요. 그때부터 원한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의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는데 바로 쓴소리하죠. 전쟁하지 마라 합니다. 병자 흉기야, 부득이 이용지. 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한비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병자 흉기야, 불가 불심용이야. 전쟁은 흉악한 도구이니 부득이할 때만 해야 한다. 이걸 제갈량이 편의 16 제9장 치군에서 인용했죠. 무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남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쓴 고서들이 토시가 조금씩 달라요. 도덕경에도 이 문구가 나옵니다. 병자 흉기야까지는 같은데 뒤에가 다릅니다. 원한이 인용한 게 바로 도덕경 버전이에요. 물론 이 문구의 오리지널이 도덕경이냐 한비자냐 위료자냐 삼약이냐 이건 의견이 좀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조가 심나번 깊이 간언을 받아들였다. 이 역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나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말을 받아들이다, 신하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제갈량의 편 26책 4장 나번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한을 패 남부도의에 임명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조치입니다. 조조의 이 조치를 이해하려면 패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도의부가 뭐하는 곳인지 또 초연의 역사 셋 다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사설을 읽어버리면 그런 게 있는갑다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조조가 바로 패국 초연 출신입니다. 그리고 초연은 패국에서도 남쪽에 있어요. 패 남부도의 임지가 바로 조조의 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부는 설명을 꽤 많이 드렸는데 보통의 한나라 행정체제를 하면 주 밑에 군이 있고 군 밑에 현이 있죠. 그런데 치안이 불안하다 하면 도의부로 따로 통치합니다. 도의는 태수나 상 같은 정치관료가 아니에요. 군부에 소속된 군인입니다. 즉 군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조조가 원한에게 자신의 고향을 맡긴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너 말 잘한다 한번 해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도입으로 하면 치안을 위해 병사도 부리면서 약탈당하는 지역민들 세수도 챙겨야 돼요. 네 이론대로 그렇게 잘 되는지 한번 보자 테스트 목적이 있는 것이겠고, 두 번째로는 기대입니다. 원한이라면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조조가 자신의 고향을 군으로 승격하고 초연을 초군의 치소로 삼아요. 한나라 초기 바둑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5초 7국의 난이에요. 이때 이 난이 진압당하면서 오왕과 초왕 등의 자기가 날아가고 그 봉토들이 풍비박산납니다. 초국의 봉토가 공중분해되면서 초연이 패국에 소속되게 된 것도 이때예요. 조조는 고향의 위상을 다시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한에게 이곳을 맡긴 이때에는 항시 전란에 휩쓸리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군치소로 승격은커녕 도입으로 다스려야 하는 곳이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전쟁 나면 다들 편의점부터 텁니다. 그 치안이 개판돼요. 조조는 원한에게 내 고향 좀 어떻게 해봐라 나름의 기대를 한 것이다. 이것이 심나번 배위 패남부도위의 배경이다. 사서가 참 불친절합니다. 깊이 말을 받아들였는데 패남부도위에 임명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걸 좀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서 손성, 배송지나 노필 같은 후대 학자들이 주해를 해놨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글자 수 2배는 더 써놓을 게 많아요. 이건 로또 되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한이 부임하고 보더니 또 쓴소리를 합니다. 조조의 회심작 둔전제를 건드려요. 이거 둔전제 잘못됐다. 이 당시 둔전제는 사실상 반은 노예제였어요. 군대 자급자족, 당나라 부병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둔전에는 군둔과 민둔이 있는데 군둔은 말 그대로 군인들이 경작하는 거고, 민둔은 포로나 생업이 어려운 자들을 모아서 강제 노역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생업이 어려운 자라고 하면 자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원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당시 보면 각 마을 호구들의 그 생활 수준을 상중하로 평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중에서도 하다 하면 다 잡아서 민둔 쳐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민둔이 대부분이었다 보면 됩니다. 이 민둔에 소속된 자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재워주고 먹을 식량도 주곤 하는데 사실상의 노예다. 이때에도 조조가 백성들을 강제이주시켜서 민둔에 소속시킵니다. 이 자들이 다 도망을 가더라. 그래서 원한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릇 백성들은 고향을 사랑하니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건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원만 받아야지 강제로 끌고 와서 민둔 쳐넣으면 안 된다. 조조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했다. 조조가 얘는 역시 정치 쪽에 재능이 있다 싶었는지 곧 양국상으로 임명합니다. 그 양국의 재상이라 보면 돼요. 군의 지방관은 태수라 하고 국의 지방관은 상이라 합니다. 양국을 다스리는 세상으로서 하위 현의 지침을 내리기를 과부, 호라비, 늙은이를 대우하고 효자와 연료를 상주도록 하라. 치세에는 얘가 세밀해지고 난세에는 얘가 간소해진다 했다. 비록 지금 난세 속에 얘로 교화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있다. 각 현령들한테 내린 지침이에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정연의 가르침에 가깝죠. 정연은 군주와 신하, 아비와 아들 등 유교적 위계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 예로 원한이 양국상을 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양국 예하 곡숙 현장 여기가 자신과 친하던 주연을 초빙해서 사후 죄주로 삼으려 했는데 주연이 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임명서를 받지 않았다 또는 받지 못했다. 이에 여기가 대노하여 주연을 태형쳐서 죽여버렸다. 논하는 자들이 이건 잘못된 일이다 했다. 원한이 이 얘기를 듣고 여기 편을 들어줍니다. 문제는 여기가 주연을 임명하려 했던 자리가 사후죄주였다는 거예요. 스승사의 벗우자죠. 그 사후죄주는 사실상 명호 즉 명예직인데 친하면서도 공경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찌 자신의 벗이자 스승이라는 자를 이런 사소한 일로 베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주부 손이가 한마디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어디 한낱 장리가 죽을 죄도 아닌 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여기를 당장 해임시켜야 된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기여명 불가이가인 무릇 밥그릇과 이름은 다른 이에게 함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했다. 사후죄주라는 호칭을 주려 했던 사람을 어찌 그런 식으로 죽이냐. 원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럼 임금은 자신의 사후가 죄를 지으면 봐줘야 되냐. 네가 사후죄주니 해서 그런 식으로 감싸는 게 죄다. 그런 관계나 호칭과 죄는 별개의 일이다. 다만 이 일화를 보면 다 미친놈들 같죠. 요임금은 제야의 선비를 꼬시기 위해 현훈의 예로 초빙했고 그 욕먹는 환제도 이 일화를 따라 한강을 초빙했는데 한강이 도망갔음에도 이런 식으로 추포하여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일로 대노한 여기도 또라이고 이걸 옳다고 하고 있는 원한도 또라이라는 겁니다. 다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후태수가 공손찬을 유학 보내준 거, 두밀이 정연을 알아보고 픽업해서 유학 보내준 거라든가 당시 지방관들이 빈객을 들이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도 인재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화에서 여기는 주연과 원래 친했고 또 이런 구문이 나와요. 견사 행학환 사신을 보내 배움에서 돌아오게 하였다.
그리고 주연은 이 명을 받아 집으로 갖다 되어 있습니다. 일개 현장이 어디 서당의 명령을 내린다고 복귀해야 하느냐? 이런 일은 당고해금 때 결당 행위를 한 당인을 잡아 족칠 때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정의 명을 받고 하는 거죠. 즉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주연에게 학비를 대주고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야 이제 돌아와서 나 좀 도와라 했더니 주연이 거절했다. 즉 먹튀했다. 그러니 여기가 대노한 것이고 원한도 보기에 주연이 사실상 여기에 부하로서 투자 받아놓고 먹튀한 거 아니냐. 이건 배신이다. 이런 배신 행위가 위아래 관계 간에 유행하면 안 된다.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아니면 다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원한이 마지막에 토를 달아놓은 내용이 세상이 어지러우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우습게 본다. 아무리 나중에 시대가 변해도 이건 죽여 마땅하지 않냐 하거든요. 시대가 변해도 죽여야 되는 일이다. 원한이 아무리 꽉 막혔어도 단순히 초빙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리 없다. 분명 제가 추측했듯이 어떠한 배경이 있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한을 바깥으로 원하나 안으로는 단호했다 라고 적어놨어요. 겉으로 사람 좋게 생겼어도 위계관계를 훼손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가만 안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조조가 업의 왕도를 정하고 위나라를 세우자 간이대부가 되었다. 간이대부는 황제에게 간언하는 직책입니다. 조조가 헌제를 옹립한 초반에는 조옹이 간이대부였죠. 간이대부직은 사실상 조조의 뿌락치라 할 수 있는데 오늘 황제가 뭐라 하디 이런 거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원한은 조조의 측근이나 다름없었다. 군 죄주 역시 여기봤는데 그 곽가가 하던 직책이죠. 이어 어사대부가 되는데 딱 원한한테 맞는 자리다. 관리들의 부정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직책입니다. 이때 조조한테 간언합니다. 큰 위난은 지나갔다. 이제 싸움 좀 그만하고 덕과 예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조조가 동의했다 되어 있습니다. 유비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자 모두가 축하했는데 과거 유비의 무죄였던 원한은 조조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화에서 유비가 조조보다 더 오래 살았죠. 이걸 당시 헛소문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주요 적국 군주의 죽음에 관한 허부가 전해질 만큼 당시 세작들의 활동이 그리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유비가 죽을 만한 시기도 아니었어요. 한창 유장 패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화는 진수가 황건의 일화와 헷갈린 게 아닌가. 황건이 위나라에 항복하고 나서 유비가 죽거든요. 모두가 기뻐했는데 오직 황건만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후 원한이 얼마 안가 죽게 되는데 조조가 그를 위해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사설을 보면 확실히 조조가 유비보다 인간적인 면모가 많습니다. 조조는 부하의 죽음을 보고 운 적이 많아요. 반면에 유비가 진짜 태토남입니다. 거의 울지 않아요. 장비가 죽었을 때에도 비사의 장비가 죽고 말았구나 탄식하며 말했다 되어 있지 눈물을 흘렸다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조조는 누가 죽었다 하면 웁니다. 아무튼 조조가 울면서 2000석의 곡식을 원한의 집으로 보냈다. 그 이유가 원한이 검소했다 되어 있습니다. 포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다 나눠주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모자라서 남한테 빌려 쓰곤 했다 되어 있어요. 양호의 부친 양속이 비슷한 부류죠. 매관 매직의 대상으로 선발돼서 삼공에 임명하는 황제의 사신이 오니까 나 돈 한 푼도 없고 이 낡은 옷 한 벌로 되면 관직 줘라. 그런데 양속도 진짜 돈이 없었어요. 하도 생활비를 안 보내주니까 아내가 아들이랑 찾아옵니다. 양속이 이불 옷, 밀 한 포대, 소금 한 마를 내보이면서 이게 전재산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양속의 처가 학을 떼면서 발길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조조가 2000석의 곡식을 보낼 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태창의 곡식 총국을 낭중령의 집에 보내라. 그리고 원하의 곡식 총국을 요경의 집에 보내라. 낭중령은 원한이 재입했던 관직이고 요경은 원한의 자조. 사람들이 보내려면 한 번에 보내지 왜 번거롭게 나눠서 보내느냐. 조조가 교서를 내려 말하길 태창의 곡식을 내리는 것은 관법에 의한 것이고 원하의 곡식을 내리는 것은 친구야. 말 그대로 친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가 이렇게 한자어인데 고대 중국에서는 친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서에서 사이가 좋았다 하면 좋아할 선자를 쓰거나 기껏해야 벗이라 하는데 친구라 함은 친족이나 다름없는 벗을 뜻해요. 참고로 태창의 곡을 내리는 게 관법이라 함은 당시 법도에 관리가 죽었는데 그 관리가 가난하면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의 곡식은 위나라의 원, 즉 궁궐내 곡식을 내린 것으로 조조가 사비로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조가 죽은 원한이 그리웠는지 종제 원민을 만나 묻습니다. 예전에 원한이 여포의 겁박에 굴하지 않았는데 이거 평 좀 해봐라. 원민이 얘기하죠. 원한이 생긴 건 순하게 생겼어도 위기 앞에서 그 용기는 분육도 그를 따르지 못한다. 분육은 힘센 자를 뜻하는 일종의 관용어가 되는데 여기서 분은 맹분을, 육은 하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맹분은 호랑이랑도 맞짱뜨는 역사였고 하육도 목소리만으로 적들을 쫄게 했다는 역사죠. 원한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로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날 때까지 원한의 자손 원시들은 12대에 걸쳐 각국의 요직에 쓰이게 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원한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원한이 유일하게 군호를 달았던 때에는 도입부를 이끌 때로 군정을 맡았으면서도 도적을 물리쳤다는 등의 서사는 없어. 둔전제의 강제성을 반대하는 건이 등 내정에 힘쓰고 있었어. 군사를 부리는 제 등에 대한 서사는 없으니 통솔은 38 리메이크의 30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여포가 원수를 쳤을 때 도망가려다 붙잡혔다 하니 그가 말을 타거나 전장을 누비는 재주가 별로인 듯하오. 전투 관련해서는 전장에서 붙잡힌 기록만 있으니 무력 역시 38 리메이크의 28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그의 신념에 따라 점령에 대한 대계를 내지 않았어. 그러나 조조가 그의 가능을 새겨들 정도로 꽤 공부를 한 자로 보이니 지력은 80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의 재능은 정치에 있었으니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이 그를 공경했다 되어 있어. 더군다나 조조에게 관한 대계 그리고 아래 혈령들에게 내린 지침은 모두 백성들의 통치와 교화에 대한 것들이었어. 그의 정치는 90은 되어야 그 명성에 맞다 할 것이오.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무릇 이런 대쪽같은 성정은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기 마련이오. 다만 그의 배경인 부친 원방 그리고 스스로의 바른 몸가짐은 많은 이들이 아름답다 생각하며 귀감으로 삼았으니 조조도 그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예우한 것이오. 이에 그의 매력은 85를 주도록 하겠소. 관정이 다 듣고 이르기를 나 같은 잡장은 부친이 누군지도 기록이 없는데 원한 같은 자는 부친 잘 만나 출세한 경우나 볼 수 있지 않소? 손찬영이 답하길 틀린 말은 아니오. 다만 당시 세가의 자식들이 법들을 어기며 살았는데도 원한만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살았다 되어 있어. 무릇 명문의 자식들에게 세상의 잣대는 더욱 각박한 법이니 진수가 3년 상중 약을 다리 먹다 들켜 벼슬길이 막힌 것도 어찌 초주의 제자가 그럴 수 있느냐는 질타 때문이었어. 원한은 부친의 명성을 이어받아 몸가짐을 절제하여 이후 12대에 이르는 후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었으니 그 또한 아름답다 할 수 있지 않겠소. 이에 관정이 삐져서 항복을 2번이나 한 주제 외치고는 퇴청해버리니 손찬이 형은 저것도 달래려면 한참 걸린다고 푸념하며 다시 오심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유비의 무죄이자 조조의 친구 원한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